김명시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산진이 이춘 지음. 이춘 1963년 부산 출생. 고려대 재학 중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으로 2년 3개월 수감되었다. 구미에서 잠시 노동운동을 한 후 창원으로 왔다. 지금은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탐방을 안내하고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 1세대 활동가들의 삶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증언을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사패지, 연흥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1919년이니까 12살이네. 어머니마저 만세 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거려 먹여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 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명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였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38살에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 부족해 조선의 잔다라크로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 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 두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주소 서울시 종로구 유상동 16번지에 사는 모직 김명시 42살이라는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의 상례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층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 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폭정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예국 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김사령 작가.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문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다. 조선 의용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역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김명식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식은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식의 삶은 영웅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식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정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마산 창동의 불정거리에 걸으면 김명식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식가 아른거린다. 생가트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식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식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소녀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 의거,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시위대들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식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식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식 집 바로 앞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어질라도 3.15 의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호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거리를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식을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식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식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 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식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식은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량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식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식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중의 신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식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이자
항일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명문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시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나는 무명의 헌신을 기록하려 했다. 누구는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지만 100년 전 자유와 평등을 실천했던 김명시의 형제와 동지들이 있었다. 독립공훈 기록을 샅샅이 뒤져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하려고 했었다. 이 책 주석을 꼼꼼하게 보기를 권유한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고향에서조차 잊힌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과정도 기록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해방에 헌신했음에도 멸문지화의 화를 당한 직계가족과 연좌제의 두려움에 시달린 친족들이 애끓는 사연도 있다. 아직도 김원봉 장군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라는 이유로 독립공헌을 인정받지 못한 항일 투사들이 많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역사가의 목마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명시 장군의 서훈을 이끈 1945년생 김영만 고문이 겪은 한국 현대사를 썼다. 그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고 김명시를 역사에서 소환해낸 이유가 그의 삶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열린사회 희망연대는 김명시 장군의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이 끝이 아님을 절감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의 삶과 투쟁을 기록하기로 했다. 역사가도 아니고 문필가도 아니며 역사를 전공조차 하지 않은 나는 희망연대 3년차 회원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을 통해 항일의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시민의 위대함을 부족한 글로나마 보여주고 싶다. 무엇보다 김명시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날 오지 않았던 백마를 태워주고 싶다. 2023년 10월 이춘. 차례 연원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4페이지 서장 김명시를 찾아서 명신호나 19페이지 골로 가고 싶나 물알로 보내뵐까 21페이지 1장 마산의 딸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시 1907년 마산 출생 1925년 모스크바 유학 18살에 김명시 가게 27페이지 3일 만세운동 어머니 김인석 29페이지 마산포재항 32페이지 해안권 매축운동 34페이지 마산 민해소 35페이지 어린 김명시가 본 3일 만세운동 38페이지 유관순 열사와 김명시 장군 41페이지 야학으로 공부한 김명시 44페이지 소년가장 김형선 47페이지 김명시 남동생 김형윤 49페이지 김명시 선생님 김명규 51페이지 마산에서 열린 최초의 메이데이 행사 55페이지 마산 노동동우회 57페이지 마산 노동회와 벽신문 첫서류 60페이지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지방조직 마산 공산당 61페이지 조선공산당과 마산 야채이카 65페이지 고려공산청년회와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파견 67페이지 아우 너무 많다. 이건 하지 말자. 큰 거 먹자.
이상 비겁일에 非去非来 홍일점 투사 김명시 1925년 모스크바 대학생활 사회주의 운동 구속 1939년 석방 몇 년이나 3장 김명시 장군의 항일무장투쟁 1939년 팔로군 합류 1945년 해방 4장 해방 후 김명시 장군의 행적 1945년 해방 1947년 해방 2주기 기념일 태양산도 나오네. 중국도 많이 나오고 5장 김명시가 잠적한 2년 3개월 지하잠적부터 사망까지 6장 김명시 장군 고향의 품으로 돌아오다 7장 김명시를 역사에 소환한 사람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뭉치가 되어야 한다.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 외적들의 악착한 압제하에 덧없는 2억의 혈투 생활을 더듬어 보니 앞서는 것은 눈물뿐이요 기하는 것은 다만 민족의 자유해방이요 동시에 전조국 여성의 자주해방이라는 것이었다. 어디지 이게? 내가 여러 동무들과 더불어 피로 기록된 연한 생활을 회상할 때 일상 골수의 백인 소원은 어떻게 하면 조국의 농민, 근로대중의 심고를 들게 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남과 같은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먼저 의무완수의 정신을 이것이 지금 조선 여성의 나아갈 길 연설 중에서 갑 23,000원 ISBN 979-1-6861-185-6 24년 6월 12일 20시 59분 서장 김명시를 찾아서 그림은 누구지? 오, 안 돼. (19페이지) 서장 명시 누나 김영만은 열린 사회희망연대 1.1에 대한 해석 19페이지 1. 희망연대는 1999년 7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연대 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역사 바로 세우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약칭 희망연대 상임 고문이다. 그는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다. 김명만 1945년에 태어났다고? 과거를 돌아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도 이제 팔순을 바라본다. 45년이면 55, 24 그러네 79세네. 시력이나 체력이 모두 예전 같지 않지만 꼭 하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79세. 명시 누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가 희망연대 사무실에 걸린 사진을 보며 아침마다 했던 약속이다. 그 빛바랜 사진의 주인공은 김명시 장군이다. 그이는 역사에서 지워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마산 출신 항일투사였다. 마산은 1907년생 항일 독립운동가 김명시와 1945년생 김영만이 태어나고 살아온 고장이다. 한나는 7년, 45년 하면 38년이 차이 나네.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오고 가는 항구와 의시장의 도시다.
바닷바람에 질린 비릿한 내음과 일렁이는 파도에 흔들리는 고깃배들, 그리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마산 사람들의 삶 속에 김명씨가 있었고 김명만도 있었다. 가난한 생선장수 어머니 딸로 태어나 항일독립운동의 험한 길을 떠났던 김명씨. 그를 알게 된 김명만이 동네 누나를 만난 듯 친근하고도 애달픈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 김명씨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골목은 예전에는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에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어느 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녔기에 눈 감고도 환하게 그려지는 곳이다. 마산 명물인 매콤한 아구찜 맛을 찾아 외지인들도 한 번쯤 들르는 오동동 아구찜거리 길목에 있다. 김명만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무심히 지나쳤던 흔한 골목이다. 그 골목길 한편에 김명씨 가족이 살았다. 시장에서 생선 팔다 3.1운동에 참가해서 희생당했다는 어머니가 살았고 일가족이 통틀어 20년 넘게 감옥살이한 혁명가 3남매가 나고 자랐다. 지금은 문화광장에 편입되어 그들이 살았던 생가가 흔적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이야기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깜쪽같이 지워져 있었다. 김명만은 처음 김명씨에 대해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산은 좁은 동네였다. 김명씨 생가가 있던 마산 구도심에만 인구가 밀집되어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들 집안 내력을 꿰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은 많이 알려졌다. 어릴 적에는 해방 직후라 모두 일본을 미워했고 조상 중에 독립운동가가 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 어떤 경로로든 새어나오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의 잔다르크, 칭송받고 백마탄 여장군의 전설을 남긴 김명씨 정도의 인물이 고향에서조차 깜쪽같이 지워져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어서야 처음 듣게 되었는지 세상 인심이 참으로 야속했다. 21페이지 골로 가고 싶나? 물 알로 보내빌까? 김영만이 마산 성호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1951년이다. 입학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어릴 때라 실감하지는 못했다. 눈 떠보니 분단과 전쟁이 닥쳤다. 일제강점기 김명씨 3남매가 다녔던 마산 공립 보통학교가 성호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어린 김명만이 알 리는 없었지만 김명씨는 김명만의 초등학교 선배가 되는 셈이다. 철없던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다가 별것 아닌 일로 종종 다투기도 했다. 그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야, 니 골로 가고 싶나? 라고 시비를 걸었다. 상대는 어라, 물알, 아래의 사투리로 보내빌까? 라고 대꾸했다. 뜻도 모르고 주고받는 아이들의 말싸움은 어른들 언행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었다. 어렴풋이 그 말이 죽음을 뜻하는 줄은 짐작했으나 차마 골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못했다. 철이 들고서야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 대량으로 확살할 때 나온 말이었음을 알았다. 이에 대한 해석 22페이지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툼 2015년 개방 제작자인 구자환 감독이 이 말의 의미를 소개하면서 사회선반에 알려졌다. 어른들에게 많이 듣던 이야기도 보도연맹이었다. 아버지 직장 동료가 어머니 여학교 동창이 진동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 남편이 북면의 큰아재 아들이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골로 끌려가 죽었다고 했다. 레드툼
어른들에게 많이 듣던 이야기도 보도연맹이었다. 아버지 직장 동료가 어머니 여학교 동창이 진동에 사는 친척 아주머니 남편이 복면의 큰아재 아들이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골로 끌려가 죽었다고 했다. 한결같이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슬퍼하고 한탄하였다. 괭이바다 이야기도 그때 들었다. 어머니의 여고 동창생은 괭이바다인지 어디인지로 끌려가는 트럭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고 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던 어른들의 모습이 지금 또 생생하다. 어른들은 옆에서 숨죽여 대화를 듣던 김명만에게 항상 주의를 당부했다. 밖에 나가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그래. 보도연맹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경찰서나 헌병대보다 무서운 곳이구나 싶었다. 그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구산면 원전마을 앞바다는 물살이 세서 그 파도 소리가 고양이 울음처럼 들린다고 괭이바다라고 부른다.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비위원회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창원과 마산에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1681명이 경찰과 헌병에 의해 연행된 뒤 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살해되었다. 1681명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말부터 8월 희생자들 가운데 717명이 한밤중에 선박에 실려 괭이바다에 수상되었다. 어쩌면 김명씨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고향 사람들은 모두 고리나 괭이바다의 물알로 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살아남은 자들조차 너무도 큰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기억을 강제로 지워버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토록 온전히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해방을 맞은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루고 불의한 권력을 촛불혁명으로 갈아치웠다. 그럼에도 슬프고 외로운 영웅들의 역사는 아직도 망각의 무덤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가슴속에 눌러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김명씨에 대한 기억은 태양성 기슭에서 전사한 조선의용군 무명 용사들과 함께 흙이 되고 그들이 모스크바와 만주벌판에 남긴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죽음은 어느 이름 없는 골짜기에 묻혀 훗날 누군가 찾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국의 빛바랜 신문을 더듬어 그나마 기록을 남겼던 김명씨 주변 인물을 조각조각 맞춰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일장 마산의 딸 조선의 잔다르크 김명씨 1907년 마산 출생 1925년 모스크바 유학 27페이지 김명씨의 가게 김명씨는 1907년 구한말 마산부에서 태어났다. 마산의 구도심인 지금의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 뒤편이 김명씨 생가터다. 원래 있던 집들은 일부가 무대 공간에 편입되고 일부는 화단과 이면도로가 되어 김명씨 생가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23페이지 그림 김명씨 생가터 주변 마산 지역 지도 김주열 소공원
오동동 위안부 손영상, 오동동 문화광장 김명시 생가, 조창터, 남성동 파출소, 서성광장 교차로, 구 마산장터 부림시장, 물종거리 마산 형무소 자리, 마산 노동 야학, 6호광장, 마산 공립보통학교 성호초등학교, 민해소 공락관 일제강점기 현 시민극장 해방구, 마산 노동야학, 물종거리 구 마산장터 부림시장, 수산공원 수산근린공원. 김명시의 가게. 김명시는 1907년 구한말 마산부에서 태어났다. 마산의 구도심인 지금의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 뒤편이 김명시 생가터다. 원래 있던 집터는 일부가 무대 공간에 편입되고 일부는 화단과 이면도로가 되어 김명시 생가는 흔적없이 사라졌다. 마산부 만정 189 현 창원시 마산하포구 동성동 189번지. 이 주소는 일제강점기 김명시, 그의 오빠 김형선, 남동생 김형윤의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자주 등장한다. 이곳이 민족의식 투철한 어머니와 항일 독립운동가 3남매의 고단한 삶이 이어지던 장소였다. 김명시 진명시는 김영 김씨이며 충무의 공파 25세 손이다. 아버지 김성범 진성판, 호적장의 이름 진펑全, 집안에서의 이름과 어머니 김인석 진ren시의 이남 3녀 중 셋째이다. 위로 언니 김선희 1901년부터 1950과 오빠 김형선 진종산 1904부터 1952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김형윤 진종룬 1910년 모르고, 여동생 김복수 1915년부터 모르고가 있었다. 해방 후 인터뷰에서 김명시는 아버지에 대해 그릴런 선비였으나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기억했다. 할아버지 김군준 찐준준 1849년부터 1893년까지 44. 김우범 진위판 영권 롱추안 1879년부터 1947년과 김성범 진성판 본권 펑추안 생물미상의 두 아들을 두었다. 김명시 5남매의 아버지는 그중 차남이다. 할아버지 김군주는 객주 출신으로 부를 축적했다. 친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창동과 동성동 일대 할아버지 땅이 많았다고 한다. 식사 때면 일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제법 큰 규모의 객주였다. 그럼에도 김명시 가족은 가난했다. 그 시설의 관습인 장자 상속으로 장남인 김우범에게 재산 대부분이 상속되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 김명시의 생가조차 큰 집 장손인 김형린 소유였다. 김형린에 대한 소개 28페이지 1. 김형린은 김명시의 큰아버지 김우범의 장자, 즉 사촌오빠이다. 2019년 희망연대가 친족 찾기 운동을 통해 만나게 된 친가 쪽 친척들은 어머니 김인석이 생전 행상을 하고 김명시 형제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정도로 가난했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 친가 쪽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룬 재산으로 별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설명해줄 높은 연배의 친척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쨌거나 가나는 일제강점기 3남매가 일제에 신음하는 동포를 살펴보고 혁명가로 성장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어머니 김인석 생물미상의 본관은 김해 김씨고 사면파다. 김명씨의 외승조 할아버지 김병의 진빙이 1826년부터 정삼품 통정대부를 지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 김봉욱 1858부터 1943 오래 살으셨네. 함안군 칠원읍에서 1908년 마산으로 솔가 슈라이지아해에 나와 지금의 마산 양덕동 일대에서 중농 규모의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자녀로는 김인석, 김명씨의 모와 김성숙, 김명씨의 외삼촌 1889부터 1965 남매를 두었다. 29페이지 3.1 만세운동 어머니 김인석. 훗날 김명씨가 신해주에서 체포되었을 때 일본 검사가 작성한 예심 결정문에 따르면 김명씨는 민족적 사상이 경렬한 어머니로부터 이를 주입받았으며 3.1 만세운동을 직접 보고 크게 자극받았다고. 이에 대한 해석 29페이지 2. 단일 공산 당제 근사건 예심 결정서 전문 동아일보 1933년 6월 4일 참조. 고 쓰여 있다. 일본 검사가 어머니의 민족의식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 김인석의 3.1 만세운동 참여 정도가 일제 경찰이나 관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씨에 이어 김형선마저 체포되었을 때 한 신문에 친띠, 친제도 철창예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집안 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의 선봉으로 3에 대한 해석 29페이지 3. 신문기사는 일제검열로 처리되어 있으나 문맥상 독립운동으로 추정된다. 그의 친동생 김형유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산 적색교원 동맹 사건과 볼셰비키 사건으로 1932년 8월에 3년의 징역을 받고 부산 형무소에 복역 중인데 그의 가족으로는 노모가 마산서 구차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한다.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 사진 참조. 기사에 의하면 어머니 김인석이 1933년에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명씨도 당시 1932년 5월 체포 신의주 형무소에 구속되어 있었지만 언급하지 않았고 어머니 근황도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어서 기사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다. 다음은 해방 후 노천명 시인이 잡지 신천지에 발표한 김명씨의 어린 시절 일부이다. 어릴 때 고향이 마산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자라나다가 3.1 운동 때 어머니가 이 운동에 희생이 되었다. 당시 13살인 소녀는 위로 16된 오라버니와 10살 동생의 4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운명의 모진 바람을 안게 되었다. 오래비 뒷바라지와 밥을 끓여 먹여가며 4살짜리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녔다. 30페이지 그림 동아일보 1933년 7월 18일 친띠도 대창에 러무는 마산에서 구차한 살림 진종산의家庭 近况. 이번에 경기도 경찰부에 피검된 형선 진종산은 본적이 경남 마산 석정 마산府시딩인데 그 집안 채가 모두 운동의 선봉으로 A 친동생 김형윤, 진종룬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산적색교원 동맹 사건과 볼셰비키사 사건으로 작년 8월에 3년의 징역을 방금 부산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그의 가족으로는
노모가 마산